이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중이 4 이상의 그런 그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비중 4 이상의 그런 중금속이라고 그러죠. 미네랄은 그거보다는 소량 우리 몸에서 존재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네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성 중금속으로 나누는 거는 수은, 납, 카륨, 알루민, 기소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독성으로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성 중금속이라고 하고 잠재성 중금속은 우라늄, 필수 이런 건 좀 많이 안 들어본 그런 거기 때문에 소량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미네랄, 칼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이탈 미네랄 조금씩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미네랄 비율까지 이렇게 모발검사 이거는 칼슘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칼슘 모발검사 내용을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그러면 모발검사는 어떤 점에서 우수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이오 마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면 혈액하고 림프에 그래서 이제 모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모발은 조금씩 자라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의 역사성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 다음에 뽑아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이거를 뽑는 게 아니고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고 많이 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없고 또 알 수 있는 게 대활소나 마약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잡을 때 모발로 잡으면 직방이에요. 한 달 정도 거에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 안 했다고 뻥 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모발 검사로 잡는 거다. 그래서 모발을 그렇게 우리 몸의 상태를 잘 파악해주는 장기적인 바로메터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게 뭐냐, 농축이 되죠. 그러니까 피를 타고 골다가 안으로 흡수가 되는데 머리카락 안에는 수분이 없잖아요. 다 그것만 없고 이렇게 함량만 들어있기 때문에 농축이 돼 있으니까 측정하기가 좋아요. 중금속은 되게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데 피에서 보기는 어렵고 모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미네랄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우리 머리카락 되게 튼튼해요. 그쵸? 여기 껍데가 여기 큐티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은 보관성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 아까 중금속 알 수 있고, 미네랄의 과다 결핍, 그 다음에 자원 환경이 어떤지도 알 수 있겠죠. 식생활에서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 절차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모근, 뽑을 필요 없어요. 모근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자르면 돼요. 자르고 0.1g 정도는 된다. 그 다음에 연색 및 이런 거는 알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거. 그 다음 단계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보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적표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금속 노출한 경우는 사실 중금속이 선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금속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과거에는 중금속 문제가 아니라 기생충이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소형에 보면은 기생충은 알이 우울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도 기생충 걸려있고 다 기생충이었고 저희가 70년대, 60년대만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서 토하면은 표충 그랬다고 해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다 없어졌는데 문제가 중금속. 그래서 저는 그 설거지물 같은 거 버릴 때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버리는 건 결국 어디가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갔다 다시 돌고 돌아서 생선이 먹고 생선을 우리가 먹으면 다시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건 결국 우리가 다 먹는다. 이렇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함유 제품으로 물감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버릴 때 좀 되게 겁나게 그 안에 납 중독이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중금속 제거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특별히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키네이션 요법이라다 이런 건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 쓰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예경 원장님 예전에 통조림 많이 드시다가 중금속 높게 넣으셨다고 그러는데 안 드신다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선 좀 피하면 되고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서 독성 중금속 이렇게 나오고 잠재성 중금속 이렇게 나오고 비율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나 이런 게 다 써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한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잘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은을 보면은 예전에 진시황이 수은을 되게 좋아했대요. 수은 혹시 모르는 사람 안 계시죠? 온도계에 보면 그 하얀 거 액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바로 수은인데 하얗게 생겨서 그걸 이렇게 잘 바르면 이게 약간 하얘지네. 표백자로.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하도 닦아라니까 부하에게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수은을 막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걸 바르다가 젊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죽었죠.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어떤 수은을 되게 좋아해서 그 진시황 왕릉 이런 진시황의 그 죽음 거기에 오는 수은의 강이 있는다 이런 말인데 실제는 못하고 합니다. 수은은 아무튼 굉장히 이게 호르몬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하고 그 안에 있는 철하고 결합을 하고 이게 수은이 그거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백세계 광택, 온도계하고 그다음에 신경계 장애도 많이 일으키고요. 또 물고기, 그러니까 참치나 이런 거, 상어 이런 걸 먹다 보면은 수은 중독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생선, 비싼 생선 많이 먹다 보면은 수은 중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은 보면은 여기서 나왔어요. 신경성 증상.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보였던 그 증상도 다 있어요. 굉장히 흥분하고 잠 못 자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미치원처럼 제가 죽었거든요. 수은 중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납. 납은 이제 주변에서 사실 많이 쓰죠. 건축이나 총알이라든가 이런데. 납땜 할 때 많이 쓰죠, 납땜. 네. 납땜에 보셨죠? 납땜. 그 다음에 이게 페인트나 저지 화장품, 싼 화장품에서 이 색감을 내는데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경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은 적혈구 빈혈이라든가 신경 기능의 저하라든가 근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납 중독이 애들한테 문제되는 거는 중국산 장난감이 좀 저질 물감을 쓴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문제 이러다가 물감 갖고 장난치다가 납 중독이 될 수 있다. 네. 어린이 중국 속에서 여기 애들 보면 여기 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소아청소년들, 소아들, 어린 아이들 납 중독이 많으니까 애들은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카드뮴은 전성과 연성이 좋다, 가공성이 좋아서 부식을 막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독성이 강해서 체내 축적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따이따이병이라고 혹시 이게 아프다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한창 일본이 60년대 공업 입국을 추진할 때 그때 카드뮴이 많이 배출돼가지고 이따이따이병이 많이 그때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뮴은 여기 뼈에 주로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약해지니까 아픈 거예요. 먹거나 막 할 때마다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이따이따이 그래서 카드뮴. 알루미늄도 사실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루미늄 냄비 같은 거 우리 오래 쓰면은 안 좋죠. 그래서 알루미늄 냄비 라면 끓여 먹는 거 오래오래 쓰다 보는 것은 알루미늄 녹아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해야 되고 또 알루미늄이 녹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콜라캔 이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90배 이상 또 가볍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에도 상당히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캔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기, 그릇에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앞으로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라면 끓여 먹거나 쿠킹오일도 알루미늄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나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가끔 한 번씩 검사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비소는 이게 그 사약의 성분입니다. 사약. 비소는 소량으로도 죽을 수 있고, 이 담배에도 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울 때는 비소를 직접 들이마시는 거하고 똑같게. 그래서 여기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사람을 죽이기가 역시 생물도 죽이겠죠. 농약이나 제초도 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과일 같은 데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섭취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재성 중금속은 우라늄은 다 아시죠? 우라늄. 핵발전의 원료니까 우라늄이나 비스무스, 안티몬, 바리움, 베릴륨, 분소, 리튬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아직은 뭐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영양의 비율도 중요한데 이 미네랄의 비율을 보면은 그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답이 다 있으니까 그 표를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내부비계하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미네랄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미네랄의 비율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Na 소디움이고 이게 포타슘이죠. 그래서 세포에서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소디움 바깥으로 퍼내고 바깥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있어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피로 상태가 되면 아까 어떤 상태로 빠진다고 했죠? 아까 윤성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피로 상태가 되면은 아나볼릭 스테이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저리되니까 칼슘은 뼈의 성분이고 그다음에 마그네슘도 근육 활동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영양분을 비축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로 상태가 되면은 나트륨과 칼슘이는 소진된다. 칼슘하고 인하하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일정비를 유지하는데 칼슘이 증가되면 인이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나오는 게 이해가 좀 됩니다. 흥분한 거는 에너지를 막 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인이 저리가 되고 대신 마그네슘이나 칼슘 그러니까 이제 떠나 이런 거 인체를 생성하는 건 주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흥분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저하되었을 때는 교감신경계가 우수한 거고 상승했을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우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여기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액티브 트랜스포트 아까 에너지를 사용해서 제가 그 한다는 설명을 드렸죠. 나트륨하고 칼슘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하고 칼륨의 비율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 아연이나 구리의 비율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 나는 거는 그 정부 증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차이가 날 때는 이게 이제 이런 걸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어서 그 다음 단계의 검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다 나와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철과 구리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거는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 크롬하고 셀레늄하고 망간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보충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을 합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식품으로 많이 섭취가 되는데 요거는 빠지기 쉬운 그렇지만 중요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